안녕하세요. 3월 17일 목요일 9일 제지 오늘은 3.58% 3,900원 3,900원에 다시금 안착이 되었습니다. 일봉에서의 캔들은 61선과 21선 오늘 하루 갭을 띄워서 역시 유럽 증시의 급등, 미 증시의 나스닥의 3.77%의 상승을 보이면서 갭을 띄어서 시작을 해서 종가 역시 3,905원에 거래량은 87만 5,592주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9개월 제지에 의미 있는 내용의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을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래원앱을 보게 되면 골드만삭스에서 오늘은 14만 4,700주를 폭풍 매수를 하게 됩니다. JP모건 역시 마찬가지고요. 현재 이 9일 제지에 있어서는 공매도 잔고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또 공매도는 7만 주 정도가 나왔는데요. 일단 공매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역시 69,165주 7만 주, 오늘 또 7만 주의 공매도가 나왔고 평균가는 3,900원, 어제는 3,780원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차 상환을 보게 되면 최근에 이틀 정도를 제외하고는 어제와 오늘 역시 상환이 더 많아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대차 잔고는 1,133만 주에 해당을 하고요. 신용시장은 3.17% 다시금 8만 1,000주가 늘어났습니다. 신용잔고가 12만 5,000주를 신규로 들어왔고 상환은 43,900주, 차이가 8만 1,000주가 새롭게 공매도에 들어온 모습, 신용잔고에 들어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공매도 잔고 수량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의 3월 15일 기준으로 공매도는 9일 제지는 현재 9일 제지는 21번째 현재 공매도 잔고 수량은 387만 주, 여전히 400만 주 아래에 있고요. 잔고 대량 보유자를 한번 3.04%에 이렇게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를 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와 UBSH 두 군데가 바로 공매도 잔고의 대량 보유자로 이렇게 잡힙니다. 그런데 말이죠. 최근에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은 이 공매도 잔고의 세력, 물론 창구로 있지만 현재로서는 골드만삭스와 JP모건에서 공매도 잔고 수량의 대량 보유하고 있는 곳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JP모건과 골드만삭스를 한번 최근에 장중 매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오늘 14만 4천주를 매수를 하고요. 그동안에 하루가 멀다 하고 3만 5천주, 14,000, 16,000, 31,000, 35,000 그리고 3월 4일에 5만 1천, 4만 주, 그리고 3만 6천 주 지속적으로 2월부터 해서 2만 주, 5만 주 하면서 골드만삭스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게 됩니다. 그리고 JP모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 최근에는 오늘은 5만 1,500주, 어제 15,000주, 최근에 4만 5천주를 순매도를 하고요. 전체적으로 JP모건은 도 역시 7만 4천주 굵직한 거 매도를 뺏게 되면 8만 3천, 6만 주, 2만 2천, 4만 5천 등등 최근에도 JP모건에서도 많이는 사지만 골드만삭스보다는 훨씬 적은 수량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재 이곳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도 아닌 골드만삭스에서 이 최근에 지속적인 매수량을 늘리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의 앞서가는 생각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골드만삭스는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장중에 프로그램으로 매수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 식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오늘 또 프로그램은요. 프로그램은 296,472주가 프로그램으로 들어왔고 온전히 외국인의 변동으로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3월 17일 외국인 보유 잔고는 4.13% 526만 주에 해당을 합니다. 여전히 4,000원 가격 아래에서는 프로그램으로 외국계에는 노랑머리인지 검은머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외국인 지분 보유는 공매 잔고는 늘어나면서 공매 잔고는 줄어들면서 장중 프로그램 매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현재 526만 주까지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장중 수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외국인이 29만 6천 주, 기관은 14,541주의 금융투자, 최종적으로 기관 투자가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14,700주, 오늘 또 30만 주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을 넘기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최근에 8만 9천 주를 매수하고 4만 1,600주를 매수를 했지만 어제 12만 3천 주 매수한 물량보다 매도하는 물량이 대단히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 오랜 기간 중에서 가장 낮은 4,000원 아래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도한다는 것이 향후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에게 4,000원 아래에서 물량을 자꾸자꾸 넘겨주고 있다.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8시 53분 외국인의 유가를 보겠습니다. 유가 상품을 보게 되면 서부 텍사스가 현재 5.35%가 상승을 해서 100달러를 넘는 모습. 브렌트유는 5.44% 상승해서 103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금, 은, 동, 은은 3%의 급등으로 보이고 있네요. 원자재 가격이 다시 한번 급등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유럽의 증시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증시 상황은 시각 8시 54분에 프랑스는 강보합을 보이고 독일은 마이너스 93포인트 마이너스 0.6%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영국은 강보합 아주 약한 강보합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제 유럽 시장은 3% 4%까지 3%대의 급등을 보인 상황에서 오늘은 약세 혼조 또는 강보합 약보합 혼조세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각에 나스닥 선물은 76포인트 마이너스 0.56%로 약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장 고객 예탁금은 62조 7천억 원, 3천억이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신용융자 자금이 1128억이 늘어난 21조 2천억 원, 21조를 조금 넘는 모습. 그리고서 환율 1214원, 1200원 정도 아래가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들어봅니다. 그리고 투자 분석으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거래소에서 오늘 7천억 원에 해당하는 개인들이 오늘 급등한 상황에서 개인들은 참 지혜롭게 많이 차익을 내고 있다.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쌍끌이 매수를 보이고 있는 반면 개인들은 이렇게 투자를 잘하고 있다. 주가가 상승하면 팔고 하락을 할 때는 투매가 나올 때 되면 밑에서 받고 어쨌건 현재는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더 주식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어제의 기사가 나왔던 부분인데 플레이크 그래핀에 있어서
그래핀을 전선줄 전력선을 그래핀으로 해서 송전 용량을 3배 늘리는 시도를 한전에서 도전을 한다라고 합니다. 한전에서 송전 용량 전기를 보내는 것이죠.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각 이런 곳에서 쏘아주는 송전 전기를 보내는 3배 그래핀 전력선을 세계 최초 상용화에 도전을 한다. 아직 어떠한 것을 낸 것은 아니고요. 연구를 통해서 한전에서 기업체와 함께 산학 협력을 하든 어쨌든 간에 그러한 것을 하면서 세계 최초 상용화에 도전한다라고 그럽니다. 카이스트, 사만 TF, 소노 인더스트리와 한전은 협약을 맺고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해서 2024년 8월까지 양산을 목표로 한다. 한국전력이 송전 용량을 지금보다 3배 이상 늘릴 수 있는 그래핀 섬유 기반의 전력선의 세계 최초 상용화에 도전한다겠습니다. 연구하겠다는 것이죠. 한국전력은 15일 이틀 전이네요. 대전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에서 카이스트, 사만 TF, 소노 인더스트리와 그래핀 섬유 기반의 초경량 대용량 전력선 제조, 연속 생산 양산화의 기술 확보 공동 연구 개발 협약을 맺었다라고 3월 15일 밝혔습니다.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에 따라 송전선로의 송전 용량을 늘려야 하지만 부지 선정 등 어려움 때문에 새로운 송전선로 추가 건설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국전력은 이에 기존 전력선을 새로이 개발한 신소재 전력선으로 교체해 송전 용량을 높인다는 목표로 이번 공동 연구 개발을 추진해 왔다. 현재 한전은 전력선은 전류가 흐르는 알루미늄과 인장 강도를 유지하기 위한 강철로 이루어진 알루미늄 강심 선재를 사용하는데 기술적으로 송전 용량 증가가 이제 한계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많은 반도체 소재 등도 역시 집적화 있어서 한계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죠. 이번에 개발한 그래핀 기반 전력선은 더 가벼우면서도 송전 용량은 기존 알루미늄 전력선보다 3배 이상 늘릴 수 있다는 게 한전의 설명이며 개발과 양산에 성공할 경우에 세계 최초에 해당을 합니다. 저는 꼭 성공하리라 충분히 믿습니다. 그런데 2024년보다 앞당겨서 상용화될 것 같아요. 한전과 카이스트 등은 이달부터 2024년 8월까지 30개월 동안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해 그래핀 섬유 기반 전력선 상용화를 모색한다. 2024년 내년 말까지 전력선제 시험 공장 파일럿을 구축하고 이듬해 2024년 6월까지 양산하는 과정의 일정이다. 한국전력은 그래핀 복합섬유 소재 성능평가 기술과 시스템 개발을 맡고 카이스트는 그래핀 섬유 연속제조 복합화와 섬유 연선제조 공정 개발을 사만 TF와 소노 인더스트리는 그래핀 복합섬유 연속 생산을 위한 파일럿 플랜트를 설계, 구축해 시제품을 생산하고 양산 기술을 확보하는 그러한 역할을 분업화로 형태로 맡는다는 이야기고요. 이날 협약식에는 김숙철 한전 기술혁신본부장, 이광영 카이스트 총장, 이중우 한전 전력연구원장, 이동만 카이스트 공과대학장, 타병환 사만 TF 회장, 유태환 소노인더스트리 인터내셔널 대표, 강동호 소노인더스트리 대표 등이 참석을 했고 한전 전력연구원 관계자는 기존 전력선 대비 송전 손실 감소로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경량화에 힘입어 가벼움, 전력 처짐 현상을 개선하고 고장, 안전사고도 줄일 수 있다라며 기존 철탑을 활용해 더 많은 전력을 전송할 수 있어서 전력산업 전반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 파워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와 전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음의 법칙에서 I 제곱
제곱 R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 전압 강화는 이 전압을 높게 전압이라고 해서는 전기 압력을 해당을 하죠. 플러스 마이너스의 그 차이의 압력. 전압 강화, 전압을 크게 할수록 송전을 잘 보내줍니다. 그리고 전류가 잘 흐를수록 전기를 많이 보낼 수 있는 이러한 공식입니다. 그래핀이 무엇입니까? 저항이 없어서 전류를 아주 잘 흐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압을 끝없이 높일 수는 없죠. 전압을 높이게 되면 전력을 잘 보낼 수는 있지만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죠. 따라서 전압을 크게 높이지 않으면서도 전류를 잘 흐르는 그래핀 기반으로 이렇게 전력선을 한다라고 한다라면 전기를 보내는 송전 손실 감소로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고 그래핀은 또한 가벼우면서 단단하죠.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도 줄일 수 있다는 상황입니다. 파우더형의 그래핀, 고품질 그래핀까지는 필요가 없고 우리나라는 충분히 전력선호를 그래핀 기반으로 가능을 하여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이룩할 수 있을 거다라고 대략 30개월이라고 그랬죠. 개인적으로 훨씬 더 24개월, 20개월 이내에 어느 정도 완성이 되지 않을까, 상용화가 가능하지 않을까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또한 일상생활에서 점차 우리 피부로, 우리 일상으로 그래핀은 다가오고 있고요. 파우더 향의 그래핀 상당하게 가까워지고 이제 대면적 그래핀 첨단 소재로 적용하는 그러한 부분도 머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현재 여전히 프랑스와 영국의 증시는 강보합을 형성을 하고 독일은 더 약세를 보이고 있네요. 일봉상에서 61선과 21선을 모두 다 골든 크로스 껑충 튀었고 그러면서 골드만삭스에서 유의미한 지속적으로 매수한다는 것이 오늘의 가장 핵심 키워드가 되는 것이고 또 전력선 그래핀 기반으로 전력선을 하게 되면 송전 손실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영상의 두 번째 키워드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분봉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3280원까지 했다가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해보면 점차적으로 저점 3,900원 요 부분을 지키지 못하고 자꾸 무너졌는데 또다시 한번 여기에 3,900원에 올라섰습니다. 잠시 시간을 한번 볼까요? 5원 정도 팽팽하게 대기 매수세가 많네요. 골드만삭스가 왜 이토록 지속적으로 매수할까? 해지 차원으로 이렇게 가장 낮았을 때 미리 사놓는 것이 단순 투자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너무 앞서 해석하지 말고 워낙에 이제 대면적 그래핀에 대한 특허 부분을 이들 또 바보가 아닌 이상 국내와 미국 특허는 모두 다가 완료가 되었죠. 그러한 사실을 알고 가장 2년, 3년에 가까운 시간에 가장 저점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우리의 기대감이지만 유의미를 부여를 해서 뭔 후일을 보면서 도모를 하면서 매수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매수한다는 자체가 저점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시그널인데 다만 이 가장 낮은 가격의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이렇게 넘긴다는 것이 조금은 아쉬운 오늘 목요일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벌써 9시간 넘어가고요.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고 늘 건강 유지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일단 개인적으로는 현재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금리 인상 부분도 있을 것이고 많이 해소가 되었지만 어쨌든 앞으로 2주 정도가 3월에 증시가 남아있는 상황에 3월 2주 정도는 조금 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는 중국과 이러한 관계 속 국제정세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던지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